네, 안녕하세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그 대면 강의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온라인 강좌가 일단 2주 정도 더 진행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일단 현재 여러 여건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더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만나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지난주 4주차에는 우리가 추측 통계학의 이제 시작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한 얘기를 처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고 추측하는 거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통계에서 하는 예측이나 추측은 반드시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률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여러분들 배웠고요.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 또 교집합의 확률, 또 여사건의 확률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운 다음에 과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여론조사 자료를 교차표, 가로와 세로가 교차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죠. 가로가 성별이었고 세로가 이제 후보자들이었어요. 그런 걸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결합 확률이라는 것, 또 주변 확률이라는 것, 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도 설명을 했고요. 조건부 확률의 연장선상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이후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걸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까지는 여러분들 유도를 안 했지만 그건 오프라인에서 내가 유도를 해준다고 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률은 그런 추측 통계학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운다고 했는데 또 분포라고 하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인구 분포, 성적 분포, 소득 분포 그런 걸 통해서 자료가 어떻게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배우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표본 공간을 우리가 다루기 편리한 실수값으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런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것 그것을 이제 확률 분포 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 확률 분포 표를 그래프로도 봤고요. 그냥 확률 분포 표로도 봤습니다. 이후에 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확률과 분포 함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기대값과 관련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예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이쪽입니다. 동전 던지는 게임이에요.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TT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500원을 상대방에 준다는 건 돈을 잃는 게 되는 거죠.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건 HT가 나오든지 또는 TH가 나온 거죠. 그럼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0이 되고요. 앞면이 2번 다 나오면 HH가 나오면 20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2000원은 내가 이제 얻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해놨냐면 확률 변수는 받는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받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받는 금액. 앞면이 0번 나오면 상대방한테 주니까 마이너스 5천. 한 번 나오면 1000원을 받으니까 1000. 그 다음에 2번 다 나오면 2000. 대응되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앞면이 0번 나온다는 건 TT 나오는 거니까 전체 4가지 중에 한 가지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HT 그리고 또 TH 4가지 중에 2가지니까 4분의 2.
두 번 다 앞면 나오는 건 HH는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게 이제 그 다음과 같다 해서 표가 나와 있죠. 이런 게임을 계속 한다고 할 때 얼마만큼 내가 돈을 딸 것인가, 기대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5천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요. 4분의 1 더하기 1000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요. 더하기 2000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요. 는 마이너스 250. 즉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확률 변수 값에다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나온다. 그래서 매 게임 할 때마다 마이너스 250원씩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게임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대응되는 확률이 하나는 4분의 1이었고 하나는 4분의 2였고 하나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확률 값이 다 다르죠.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중, 비중을 둬서 계산되는 그런 가중된 평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하나 더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시험을 봤는데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점, 30점, 40점, 50점, 50점 이렇게 5명이 봤다고 해봐요. 그럼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더하기 50 나누기 5 하면 40점이 평균이 되잖아요. 그렇죠? 30점짜리가 2명이 있었고요. 40점짜리가 1명 있었고요. 50점짜리가 2명 있었어요. 전부 더해보면 5명이 됩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값을 시험 점수라고 해보세요. 그럼 x는 뭐가 가능해요? 30, 40, 50이 되죠. 대응되는 확률은 30점인 건 전체 5명 중에 2명이니까 5분의 2. 40점은 5명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 50점짜리는 2명이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걸 대응되는 확률을 한번 곱해서 더해보세요. 3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40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0 곱하기 5분의 2 하면 40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앞서 한 거를 갖다가 게임에 걸린 금액을 3배로 해서 한 번에 게임에서 받는 금액을 확률 변수 y는 원래 x에다 3배를 한 걸 y라고 해봐요. 그럼 확률 변수는 아까 5천이 마이너스 15,000원, 그 다음에 1,000원은 3,000원이 됐고요. 2,000원은 6,000원이 됐죠. 대응되는 확률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대값을 보면 똑같이 확률 변수 값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750원이 됐죠. 즉 우리가 원래 얻었던 거에 3배를 해서 y라고 두면은 기대값도 3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기대값 gx라고 되어 있잖아요. gx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 gx에 대응되는 확률 더하기 gx2에 대응되는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기대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기대값에서 이런 특이한 함수를 생각해 봤어요. gx 대신에 뭐냐면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x는 자기 값이고요. 뮤는 평균이거든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x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고 했어요? 편차죠. 편차. x 마이너스 뮤는 바로 뭐다? 편차다. 가로 열고 편차를 제곱했죠. 편차를 제곱한 건 어디서 생각해 봤어요? 분산 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을 구한다는 건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차 제곱에 기대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분산은 확률 변수 x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측도죠. 그럼 앞서 돼 있는 거를 예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먼저 평균을 구해보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5천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0 곱하기 4분의 1 해서 마이너스 250 되는 건 앞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자, 분산을 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산은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x 마이너스 뮤니까. 자, 자기 값 마이너스 5000 빼기 평균 마이너스 250 편차를 뭐예요? 제곱해요. 거기다 대응되는 확률 4분의 1을 곱합니다. 더하기
자기값 1000 빼기 평균 마이너스 250을 빼요. 그거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 4분의 1을 곱해요. 더하기 마지막 2000 빼기 편차 제곱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50이죠. 편차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7687500이라고 하는 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 기대값은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편차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확률 변수가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는데요. 이산이라는 건 이제 확률 변수 x가 앞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00, 1000, 2000 이렇게 가지수가 셀 수가 있죠.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셀 수 있는 걸 더할 때 쓰는 기호가 뭐예요? 시그마. 셀 수 있는 걸 더할 때 쓰는 기호가 뭐예요? 더하기 기호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 기대값 x는 xi 확률 변수 xi에다 대응되는 확률 pxi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 xi pi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 변수 xi-μ의 제곱 x-μ의 제곱이 확률 변수 대응되는 확률 pxi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것이 x제곱의 기대값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유도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 여러분들 분산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x를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한다는 건 마이너스 5000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0 제곱 곱하기 4분의 1 빼기 평균 마이너스 250의 제곱 이래도 앞서 구한 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이라는 건 셀 수 없는 거예요. 키의 종류 그러면 키의 종류는 무한가지수가 있잖아요. 셀 수 없는 걸 더할 때 쓰는 기호가 뭐예요? 인테그랄. 셀 수 없는 걸 더할 때 쓰는 기호가 뭐예요?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기대값 이 x는 x에다 대응되는 확률이 여기서는 연속일 때는 p 대신에 fx로 되어 있습니다. 자, x 곱하기 대응되는 확률 fx를 곱해서 더해라. 인테그랄. 이런 겁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x-뮤의 제곱 확률 변수에서 대응되는 확률 fx를 곱해서 더해라. 인테그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로 바뀐 것밖에 없고요. p 대신에 연속일 때는 fx라고 하는 기호를 쓴 걸 다르다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항상 확률 변수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즉 xi, pi, xfx 더한다 인테그랄. 이산일 때는 시그마 xi, pi고 연속일 땐 xfx 인테그랄 dx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기대값에 있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x하고 y가 확률 변수라고 돼 있죠. 확률 변수라고 돼 있어요. a와 b는 상수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대값 성질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게요. 기대값 a가 상수라고 했죠. 자,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00을 갖다가 기대하면 얼마가 돼요? 그건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안 바뀌는 거죠, 상수는 건. 그래서 기대값 100은 100입니다. 그냥 a만 나오면 돼요. 기대값 1000은 1000입니다. 기대값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입니다. 기대값 200은 200입니다. 그래서 기대값 상수는 그냥 상수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30, 40, 50이라고 해봐요. 그럼 기대값이 얼마예요? 40이죠, 평균이. 근데 그것이 시험을 학생들이 못 봤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10점씩 더해줘봐요. 그럼 30은 40이 될 거고 40은 50이 될 거고 50은 10을 더하니까 60이 되잖아요. 그럼 기대값을 구해보면 뭐가 돼요? 40, 50, 60으로 바뀌었으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은 10만큼 더해주면 똑같이 더해주면 되고요. 10만큼 빼주면 똑같이 빼주면 됩니다. 또 하나 30, 40, 60에 2배를 해봐요. 그러면 60, 80, 1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대값이 뭐가 돼요? 80이 되잖아요. 역시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2배를 하면 역시 기대값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 AX 그러면 기대값 X의 A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가 상수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A의 기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건 10점을 더해주고 빼주면 그만큼 평균도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값 X가 30이라고 해봐요. 자, 기대값 X가 얼마라고요? 30. 그럼 기대값 2X 플러스 20은 어떻게 돼요? 기대값 2X 플러스 20은 2 곱하기 기대값 X 플러스 20이 되고요. 기대값 X가 30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0 플러스 20. 그래서 8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X 앞에 A배가 되어 있죠. Y라는 확률 변수 앞엔 B배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A를 밖으로 꺼집어내면 A 기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B 기대값 Y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대값 X가 30, 기대값 Y가 40이라고 해봐요. 그럼 기대값 3X 플러스 2Y 그러면 3 곱하기 기대값 X 플러스 2 곱하기 기대값 Y 이러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기대값 X 30 더하기 2 곱하기 기대값 Y 40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거기 여러분들 D가 보면요. 기대값 XY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 확률 변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기대값을 취하면 기대값 X 곱하기 기대값 Y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일 때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아까 뭐라 그랬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분산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보면은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퍼져 있는가 그런 것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 A 그러면 분산 100이라고 해보세요. 100의 분산은 100은 뭐예요? 흩어져 있지가 않죠. 그냥 100 하나 숫자 딱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의 분산을 구하면요. 흩어진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0입니다. 베어리언스 마이너스 10, 0입니다. 베어리언스 900, 0입니다. 베어리언스 가로 열고 100, 물론 0입니다. 베어리언스 마이너스 1억,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에다 분산을 취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베어리언스 X.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분산은 결코 음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음수가 없다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C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30이라고 해보세요. 30점, 40점, 50점. 다시 뭐라고요? 30점, 40점, 50점이에요. 그거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30, 40, 50이니까 평균은 얼마가 돼요? 40이죠?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30 마이너스 10, 40 빼기 40은 0, 50 빼기 40은 10.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죠.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하죠. 그쵸? 그거 나누기 3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 점수가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나서 똑같이 더해줬다고 해봐요. 30에다 10을 더했어요. 40점에다가도 10을 더했어요. 50점에다가도 10을 더하면 40, 50, 60이 되죠. 40, 50, 60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평균은 50이 됐죠. 40, 50, 6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편차는 40 빼기 50 마이너스 10이죠. 50 빼기 50 0이죠. 60 빼기 50 10이죠. 편차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나누기 3 빼기 1 하면 앞에 30, 40, 50이나 40, 50, 60이나 흩어진 정도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분산을 구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산에는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어리언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만큼 더하든지 마이너스 b만큼 빼더라도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분산 x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분산이 10이다. 그럼 베어리언스 x 플러스 20의 분산도 10입니다. 베어런스 x 마이너스 100의 분산도 10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C의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베어런스 AX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30, 40, 50을 점수를 2배를 곱해줘 봐요. 그럼 60, 80, 100이 되죠. 그럼 평균은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편차를 해볼게요. 6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0, 80 빼기 80 0, 100 빼기 80 20 편차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을 나누기 3 빼기 2를 해보면 앞서 아까 구한 거에 비해서 몇 배가 돼요? 분산이 4배가 되죠. 왜? 분산은 제곱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원래 x값에다 a를 곱하면 2배를 하면은 제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2의 제곱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어리언스 AX 그러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땐 A의 뭐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요. A의 제곱에 베어리언스 X가 된다. 그래서 X의 분산이 10이다 그러면 베어리언스 EX의 분산은 2의 제곱 곱하기 베어리언스 X에서 40이 되는 거예요. 베어리언스 마이너스 EX의 분산도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베어리언스 X 그러니까 역시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산은 X배를 했을 땐 A배를 했을 때 A의 제곱배가 돼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분산의 성질은요. 바로 C에 있는 거를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거죠. 보면은 베어리언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자 A배를 했을 때 A의 제곱배가 돼서 나온다 그랬죠. 분산은 어떤 걸 플러스 B를 더해주건 빼주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A의 제곱 베어리언스 X가 된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해볼게요. X에 대한 베어리언스 X가 10이라고 해봐요. 베어리언스 X가 10입니다. 그럴 때 베어리언스 2X-10은 가로 닫고는 2의 제곱 베어리언스 X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4 곱하기 10 해서 4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했냐면요.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이 표로 나타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걸 대응되는 확률 변수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대값을 구하는 걸 여러분들 했고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특별한 것 기대값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서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을 기대값 x제곱 마이너스 평균 뮤의 제곱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기대값을 취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5천, 1000, 2000의 자료로 보면 마이너스 5천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00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00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빼기 평균 마이너스 25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그런 기대값을 가진 걸 가지고 기대값의 성질을 여러분들 했어요. 상수항의 기대값을 취하면 그대로 나온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A배를 하면은 기대값도 A배가 되고 플러스 B를 하면은 B만큼 더해주고 마이너스 B를 하면 B만큼 빼진다. 분산은 상수항에 대한 분산은 0이고요. 분산은 나올 때 항상 뭐라고요? 어떤 걸 더하고 빼는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확률 변수에다 A배를 하면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 X 앞에 A를 곱했을 땐 A의 제곱을 곱해서
분산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베어런스 AX는 A의 제곱 베어런스 X가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칠게요.